기력 없다고 먹은 홍삼 당장 끊으세요. 의사가 목숨 걸고 말리는 이유,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홍삼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자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입니다. 자식된 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 오히려 부모님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8세 최만식 어르신이 아드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거의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구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려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 혈압을 재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30대로 잘 조절되던 혈압이 무려 18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뇌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수치였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드님이 효도 선물로 사드린 고농축 홍삼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통기력이 없으시다기에 월급날만 기다려서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드렸는데, 원장님, 제가 아버지를, 아드님은 죄책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간 한의사로 일하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어오는 분들, 특히 홍삼 때문에 기존에 드시던 약의 효과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응급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라는 소중한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내가 먹는 약과 홍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서로 싸우는지, 내 몸의 체질에 따라 홍삼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홍삼이 우리 몸의 간과 콩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여성 건강과 암 환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느끼는 피로감과 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찾아 활기찬 인생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영상을 홍삼은 누구에게나 좋다고 믿는 소중한 부모님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내가 먹는 그 약, 홍삼과 만나면 독으로 변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아스피린 드신다면 목숨 걸고 보세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72세 이영자 님이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혈당 쇼크로 고생하시던 이영자 님은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심장이 발끝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 이러다 죽는구나 싶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원장님. 저혈당이 반복되면 우리 뇌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혈당을 낮추는 당뇨약을 드시는 상태에서 홍삼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차를 뒤에서 한 번 더 세게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이중으로 과도하게 떨어져 위험한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위험이 더욱 심각합니다. 혈압약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혈관을 넓혀주는 약, 심장 박동을 늦추는 약 등 원리가 다양하죠.
홍삼은 혈관에 작용하기도 하고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약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약효가 너무 강해져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약효를 방해해서 혈압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약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몸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위험천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입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문제로 이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라는 일꾼들이 달려가 딱지를 만들어 피를 막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같은 약은 혈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일꾼들에게 좀 쉬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홍삼 역시 이 혈소판 일꾼들에게 가서 쉬어라 하고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이 너무 많이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피가 나면 잘 멎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2주 전부터는 반드시 홍삼을 끊어야 합니다. 수술 중 과다 출혈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관절염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약들도 위장 출혈이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홍삼이 그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2. 체질의 비밀 홍삼. 어떤 사람에겐 불에 기름을 붓는 격, 몸에 열 많은 사람, 홍삼은 독입니다. 두 번째는 한의학적인 관점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굴이 남들보다 붉은 편이다. 입이나 입술이 자주 마른다. 혓바늘이 잘 돋고 입이 잘 헌다. 찬물을 자주 마시고 싶다. 소변색이 진하고 양이 적다. 변비가 있는 편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를 때가 있다. 눈이 자주 충혈되고 뻑뻑하다. 피부에 뾰루지나 두드러기가 잘 난다. 밤에 몸이 더워서 잠을 설친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열이 많은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홍삼을 드시면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반대로 몸이 찬 체질도 알아볼까요? 손발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갑다. 추위를 남들보다 많이 탄다. 따뜻한 음료나 국물을 좋아한다.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한다. 아랫배가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된다. 혀에 백태가 끼고 핏기가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홍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몸이 차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 체질이라도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에 화가 쌓여 열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몸 아랫부분은 차가운데 얼굴이나 가슴 쪽으로는 열이 오르는 상태죠. 이런 분이 홍삼을 드시면 아랫배는 계속 차가운데 얼굴의 열감이나 두통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소음인, 소양인, 이런 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열과 냉이라는 단순한 개념만 생각하시고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3. 장기의 경고간과 콩팥, 홍삼 때문에 비명을 장기 복용 시 간과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홍삼의 또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해독 장기인 간과 신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웬만큼 나빠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과 약은 바로 이 간에서 해독됩니다. 그런데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이 일을 해서 분해해야 합니다. 만약 홍삼을 매일같이 쉬는 날 없이 1년 내내 먹으면 우리 간은 어떻게 될까요? 70세 박영호님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게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홍삼은 건강식품 아닙니까? 약도 아닌데 간에 무리를 주나요? 박영호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간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홍삼도 약초입니다. 당연히 간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즉시 홍삼 복용을 중단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검사한 간 수치는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홍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저가 홍삼 제품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농축 과정에서 칼륨 포타슘 성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에 칼륨이 쌓이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나 신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관련 약을 드시고 있다면 홍삼 섭취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4. 여성과 암. 홍삼, 갱년기 여성과 암 환자에겐 독이 돼 여성질환, 암 환자는 반드시 시청하세요. 먼저 여성 건강 이야기입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오르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동전이 양면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궁근종 자궁에 생기는 혹이나 유방의 섬유선종 같은 여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질환들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삼의 성분이 이 혹들을 자극하여 크기를 키우는 연료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인과 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다면 홍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더 중요한 암 이야기입니다. 홍삼이 항암 효과가 있다던데 암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의사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 홍삼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실험실 환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암 환자의 몸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처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의 경우 홍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홍삼의 면역력 증강 효과는 오히려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홍삼이 이 균형을 깨뜨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암을 이겨내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소비자 경고 좋은 홍삼, 똑똑하게 고르는 최종 홍삼 음료수와 건강기능식품의 차이. 자, 이제 이런 모든 위험을 피해 만약 홍삼을 드셔야 한다면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GMP 마크를 확인하세요. 홍삼 음료는 그냥 음료수일 뿐입니다. GMP 마크는 깨끗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정부 인증입니다. 둘째, 진세노사이드 함량입니다. 제품 뒷면 영양정보표에 진세노사이드 알지안, 알비안, 알지3의 합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핵심 기능 성분 함량입니다. 이왕이면 함량이 높은 제품이 당연히 더 효과적이겠죠? 셋째, 원재료명 및 함량을 보세요. 홍삼 농축액 100%라고 적힌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정제수 다음에 액상과당, 시클로덱스트린, 잔탄검, 구연산, 합성향료 등 낯선 이름들이 많이 적혀 있다면 홍삼 성분 외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을 좋게 할 뿐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첨가물 없이 순수한 홍삼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6. 명의의 처방 홍삼 대신 기력을 채워줄 진짜 보약. 돈 안 들이고 면역력 올리는 최고의 비결. 만약 홍삼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무엇으로 기력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훌륭한 진짜 보약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째, 검은콩과 흑임 자검은깨입니다. 한의학에서 검은색 음식은 신장의 기운을 보강합니다. 신장은 생명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탈모 예방과 뼈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검은 콩은 밥에 넣어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간식처럼 드세요. 흑임자는 갈아서 죽을 쓰거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고소하고 든든합니다. 둘째, 산에서 나는 장어 마입니다. 산약이라고도 불리는 마는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폐의 기운을 보강해 줍니다. 소화력이 약하고 기운 없는 분, 마른 기침을 자주 하는 분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생마른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세요. 끈적이는 식감이 싫다면 쪄서 꿀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오미자입니다. 이름처럼 5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는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빠졌을 때 최고입니다. 흩어진 기운을 몸 안으로 수렴시켜 에너지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드세요. 말린 오미자를 찬물에 넣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우려내세요. 붉은 빛깔이 아름다운 시원한 오미자차가 완성됩니다. 넷째, 천연 신경 안정제 대추입니다. 대추는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말린 대추를 생강과 함께 뭉근하게 끓여서 차로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기운을 푹 돋는 약초 황기입니다. 황기는 땀을 조절하고 기운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홍삼보다 성질이 온화하여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비오듯
흘리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닭백숙을 끓일 때 황기를 넣거나 물에 넣고 끓여서 차처럼 드세요. 여섯째, 눈을 밝게 하는 열매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말린 구기자를 끓여 차로 마시거나 밥을 지을 때 한 줌 넣어 드세요. 일곱째, 햇볕과 걷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7. 최종 정리.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것만은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약속.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영상이 정말 길었죠? 그만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약과 홍삼은 원수지간일 수 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홍삼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내 체질을 아는 것이 먼저다.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붉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홍삼은 보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셋째, 간과 신장 건강을 반드시 생각하라. 어떤 보약이든 장기 복용은 간과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휴지기를 가지십시오. 넷째, 여성과 암 환자는 특히 주의하라.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궁, 유방 질환이 있거나 암 치료 중인 분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째,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라. 홍삼 음료수에 속지 마시고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GMP 마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최고의 보약은 자연에 있다. 균형 잡힌 식사와 햇볕, 그리고 꾸준한 걷기 운동보다 더 좋은 보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약은 내 몸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고루 먹고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이건 정말 몰랐네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명한 선택이 모여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